빌라 문을 열면 뷰가 고물상 뷰, 그리고 이 먼지가 확 올라와요. 보증금 입금을 하는데 5시 15초에 입금된 거예요. 그럼 5시가 넘어갔죠. 그래서 보증금이 바로 반환됐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무효 처리가 됐었던. 근데 사실 그것도 세금을 떼면 2천 초중반 정도가 실제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단타 매도하시면서 겪으신 특이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특이한 사례야 뭐 워낙 많기는 한데 그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례가 있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공매로 해서 낙찰받은 빌라가 있거든요. 이제 공매에서는 크게는 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 있고요, 신탁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신탁 공매로 제가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정확히는 이제 뭐 낙찰 받은 물건은 아니고요, 좀 줍줍을 해왔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신탁공매가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대출이 있고 신탁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근저당 대출, 신탁 대출을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빌라를 처음에 분양 받으셨던 분이 신탁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 자체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신탁 대출은 방백이라는 게 없어서 대출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축 분양업자 분이 그분들한테 분양을 할 때 신탁 매매를 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 그분이 이제 매매를 하셨던 물건이었죠. 근데 신탁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납부를 안 하니까 신탁 공매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탁 공매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 놨었어요.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보다는 좀 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이 물건 검색했던 거를 장바구니에 있던 걸 쭉 봐요. 쭉 봤는데 그 물건이 오늘이 입찰 마감인 거예요. 5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10시인가 11시쯤에 그거를 제가 보고 아, 이거 바로 입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을 갔던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제 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좀 애매했어요.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7, 8천 정도 됐는데 한 1억 4천대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주변에 다 공장이에요.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거 용지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공장 단지가 있고 역세권도 아니고 버스 정장도 없고 하니까 다들 안 보셨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가봤죠. 갔더니 다 공장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빌라가 있잖아요. 바로 옆 건물이 공장, 바로 도로 건너편이 공장, 뒤에도 공장인데 바로 뒤에가 공장이 아니라 고물상이었어요. 이 고물상 아시죠?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폐지 쌓여있고 각종 가전제품, 철제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었을 때는 그 큰 트럭이 주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형 뽑기 같은 거 있죠, 슉 해서 철을 이렇게 쫙 집어가지고 팍 구긴 다음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 문을 열면 뷰가 고물상 뷰, 그리고 이 먼지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 물건은 팔기가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좀 연락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공매가 나와 있어서 낙찰 받고 바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매도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두세 군데 전화했는데 그 중에 한 부동산이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눴죠. 근데 집 내부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이 공매가 나오기 전에 그 부동산한테 매매를 해달라고 올려놨었대요. 5개월 전에. 집 내부 사진도 있고 내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내부 어떠냐고 했더니 집도 깔끔하고 좋다, 수리해야 될 것도 없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연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지금 집이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걸 알고 있냐고. 사모님이 이 집을 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매매를 하려고 손님을 데리고 갔었는데 사모님이랑 남편분이 이혼을 하셨었나 봐요. 사모님은 다른 곳에 살고 계셨고 남편분이 그 집에 혼자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문지 깔고 누워서 주무시고 술 맨날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손님을 끌고 그 집을 가서 보여주는데 손님이 집을 봐야 되는데 집을 안 보고 그 남편분만 보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을 보여주려고 손님을 데리고 가는데 손님이 집을 안 보고 남편분을 보신다. 그래서 남편분 아마 이사를 좀 가야지 이게 매매가 빨리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분이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공실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그 내부 좀 이렇게 알 수 있냐, 비밀번호 받을 수 있냐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럼 바로 그럼 사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탁 공매가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 소유자분도 지금 신탁 공매가 진행 중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실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혹시 제가 요거 입찰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집 내부를 좀 볼 수 있겠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내부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갔어요. 보통 경매나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집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못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 근데 일반 매매에서는 어때요? 집을 살 때 당연히 집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그분한테 집을 사는데 내부를 보고 사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가 비밀번호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가지고 내부 비밀번호를 받고 싹 다 본 상태에서 시세 파악을 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억 8천 정도면 거의 금매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정확히는 입찰은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냐면 5시까지가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그러면 5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증금을 입금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막 조사를 하루 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4시 58분에 입찰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을 하는데 5시 15초에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럼 5시가 넘어갔죠. 그래서 보증금이 바로 반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입찰은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무효 처리가 됐었던 물건이었고, 그때 금요일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신탁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낙찰은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물건이에요. 그때 수의계약 입찰서를 메일로 받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도장 찍고 보내드리고 의향 신청서를, 그리고 나서 교보자산 신탁이었거든요. 교보자산 신탁 강남에 있는 본점에 가서 거기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었던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버가 돼서 결국에는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수의 계약을 해서 제가 줍줍으로 가져온 물건인데, 이 물건이 좀 기억이 남아요. 공장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가득 있는데 주변에 역도 없고, 근데 왜 이게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있었어요. 그래도 도보 3분 거리 위치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확신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동네를 알고 있었어요. 특성을. 정확히는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사를 하면서 그 특성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외적고 위치가 빠졌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빌라 엄청 큰 단지,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다 빌라예요. 근데 그 동네를 더 선호하겠죠, 빌라라고 하면. 근데 그 빌라는 그 정도 물건이라고 하면 금액대가 2억 초중반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살고 싶은 분이 금액대가 너무 높으시면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손님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부동산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그 빌라가 많은 동네 시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됐던 거예요, 비슷한 스펙이면. 근데 이 물건이면 5분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1억 8천 정도면 충분히 금매가로 팔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나왔었던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을 제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집을 보고 싶은데 집이 몇 호인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이 있는지, 그걸 제가 다 받았죠. 근데 제 물건과 그 물건을 딱 봤을 때 제 물건이 압도적으로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안 좋은 물건도 2억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억 8천에 팔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입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억 7천 초반대로 팔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원래 계획은 1억 8천에 금매로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금액을 좀 깎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실거래가가 안 찍혀요. 근데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실거래가가 찍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집방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핸드폰 어플에 이런 게 너무 잘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걸 본 거예요. 한두 달 전에 되게 싸게 매매한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해서 4천만 원 이상 지금 싸게 받으셨는데 좀 깎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단타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단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내가 이렇게 빨리 해서 팔아야겠다라는 딱 느낌이 오는데, 그때 당시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 지금 빨리 안 팔면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정선에서 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깎아줘서 그렇게 매도를 했죠. 매수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매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물어보면 좋거든요. 왜 물어본지 아세요? 그 동네에 혹시 다른 물건 나오면 그럼요. 역시 우리 피디님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쪽 동네에 어떤 분이 매수 수요가 있는지를 그분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보러 간다고 이제 부동산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집을 보신 다음에 전화를 다시 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보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상황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들어요. 그럼 들었을 때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뭐 가정이 있으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주변에 이제 이쪽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들어가도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바로 다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출퇴근이 걸어서 뭐 1분 2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교 수요가 있으신 분들도 오겠구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은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결국 매수하신 분은 초등학교랑 연관이 없더라고요. 자제분들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 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남았나요? 제가 1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1억 7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 2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든 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뭐 세금은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5%에서 30% 정도 선 정도밖에 안 내요. 그리고 단기간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명도 관련해서는 제가 3만 원 주고 명도를 했거든요. 네, 3만 원 주고 일단 관리비가 당연히 좀 밀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바로 사용 수익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서 미납된 관리비는 제가 납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납부하고 바로 사용 수익 하겠다. 문자라든지 녹취를 다 남겨놨고요. 그래서 명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 한 2달, 3달 정도 밀려 있었어가지고 관리비 한 3만 원 정도로 명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만 좀 해놓고 집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부가적으로 나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경매가 아니고 신탁 공매다 보니까 수의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한 2달 잡았어요. 잔금 기한을 잡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자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네. 어떻게 보면 3천 차익 정도가 뭐 세금을 떼면 뭐 2천 초중반 정도가 실제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기억에 남는 단타 매도 사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가 혼자 공부해서 혼자 임장을 가고 혼자 입찰을 하고 제 힘으로 청납찰 받았던 물건이 기억에 남겠죠. 그 물건은 남양주에 있었던 빌라 물건이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물건은 입찰을 가려고 했었던 물건은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를 조사를 하려고 갔었다가 집을 가려고 하는데 집이 이제 거리가 워낙 좀 머니까 여기 온 김에 조사를 해야 될 게 없을까 생각을 하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 막 물건을 검색했죠. 근데 그 주변에 빌라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동네를 아예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자 이 생각으로 바로 현장을 갔죠. 근데 그 물건이 입찰일이 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가게 된 거였죠. 그때는 뭐 기초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빌라 가고요.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았고요. 벨도 눌러보지도 않았고요. 일반 초보처럼 현장에 가서 건물 한번 보고 복도 한번 보고 밖에서 한번 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바로 주변에 또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가서 이제 좀 물어봤었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빌라 물건과 거리가 되게 가까웠어요. 아무래도 이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부동산에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부동산에 갔더니 반응이 딱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분이 왔다 가셨다고. 저는 몇 분이 왔다 갔다고 하시면 꼭 몇 분이냐고 물어봐요.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많이 그래서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서 물어봤는데 한 6팀인가 왔다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시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요거 주변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그래도 한 요 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낮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소장님이 하는 말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여기 화장실 2개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도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보더니 화장실 2개네? 그럼 그 가격 아닌데? 이러면서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 소장님이 이거 어떻게 왜요? 그 전에 오신 6팀은 제가 다 화장실 하나 가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하루 전이었고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갖고 다음날 이제 행정부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더 극적이어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에도 없었던 임장 물건을 여기 온 김에 하나라도 더 조사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빌라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행운까지 따라줘서 그게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물건은 어떻게 매도하시게 됐을까요? 이 물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좀 외곽이 좀 빠지긴 했었는데 1층 물건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뭐 2층, 3층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쪽 동네는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가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1층이 로얄층이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이 로얄 아닐까요? 필로티였나요? 아니요, 필로티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쪽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2층이어도 계단 때문에 여기는 1층부터 나간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을 제가 바로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매수하시는 분도 어머님이었어요. 아드님이 어머님 집을 매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빠르게 거기도 매매가 가능했었어요. 그럼 요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감정가가 1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제가 9,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1억 2,3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세금이라든지 이제 부대 비용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봤었을 때는 한 2,700 정도.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든지 취득세나 뭐 이자 이런 것들
것들을 제외했었을 때는 순이익이 한 1600 정도 났었던 물건입니다. 제가 사실 하나만 하고 팔고 나서 또 다음 거라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제가 처음 받은 물건이고 이걸 처음 기점으로 한 달 만에 거의 5개를 다 받았죠. 그래서 이 5개를 동시에 잠금 치렀어요. 근데 이 제가 얼마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받았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완벽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직 공부가 모자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지 라는 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 내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틀은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진짜 1부터 10까지 1-1, 1-2, 1-3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100개까지 해놓고 입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투자 못합니다. 기본적인 거,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딱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이걸 잘 몰랐었냐면 동시에 한 달 동안 제가 5개를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동시에 잔금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가 있는 거예요. 전 취득세 중과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취득세 중과율이랑 그때랑은 좀 달라요. 4주택부터였나? 그때부터 취득세 중과가 됐었고 3주택까지는 1%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가지고, 그렇게 중과가 되는 거면 비싼 것부터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뒤에 저렴한 것부터 취득세 중과를 받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단타 투자를 또 이어갔어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한 공부,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경매, 기초를 배우고 어떤 식으로 내가 단타를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인 거 딱 배우신 다음에 답은 현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지만 단타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경매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동산 초보다 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경매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단타 실전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전반에서는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매 기초부터 현장 임장까지, 그리고 법원까지도 제가 같이 동행해서 임장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단타 세미나 신청해 주시고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